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엔드 기호가 두 개가 있고요. 엔드, 그 다음에 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엔터키 위에 있는 거 보통 걔를 파이프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더블 파이프, 파이프가 두 개 있는 것을 오화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를 not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두 개의 피연산자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어떤 조건이 둘 다 참일 때 엔드 조건은 참인 거고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F면 F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화는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고 둘 다 F일 때만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지금 FFTT인데 not A는 TTFF죠. 그러니까 F였으면 T, T였으면 F 이렇게 바뀌는 게 그 논리 연산자. 원래 거를 이제 참이었으면 거짓, 거짓이었으면 참으로 바꾸는 게 여기 not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이제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자, A가 5고 B는 0입니다. 자, 일단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니까 여기 T죠, 일단. 그 다음에 AND. 여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T니까 이제 1이 나와요, 1. 결과가 참이면 1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쪽도 참이니까 1이 나와요. 둘 다 AND 취하면 1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게 7이 1보다 크니까 1이 나오고요. 오화 연산자 해서, 이거는 거짓이니까 0이 나오죠. 그래도 또 오화니까 참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거짓이니까 0이고, 얘는 참이니까 1이죠. 근데 엔드 취하니까 0이 나올 거고요. 자, 5를 낫을 취했어요. 0만 아니면 다 참이라고 그랬죠. 5는 참이고요. 그걸 낫을 취하니까 거짓이 돼서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5랑 A를 AND를 취하면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니까 결과도 거짓으로 나와요. 0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 5 하니까 참이 나오겠죠. 1. 그 다음에 얘가 참인데, 참인데 5가 지금 참이잖아요. not니까 거짓 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퀄 뭐 end나 or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네요. end 두 개, or 이렇게 파이프 두 개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7행과 8행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short circuit rule이라고 얘기해서 연산을 생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러에서 하다가 소스를 만들다가 이제 기계어 코드로 만들죠. 그럴 때 이게 지금 이제 5화인데, 이게 참이에요. 근데 5화면 사실은 얘가 0이거나 1이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5화 연산자에서 앞에 있는 애가 참이면요. 뒤에 있는 애는 무시합니다. 무시. 왜냐면 얘가 뭐 1이나 0이나 관계없이 무조건 1이 되니까요. 반대로 엔드 연산자에서는요. 엔드에서는 앞에가 거짓이면 뒤에가 참이건 거짓이건 무조건 거짓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뒤에를 보지도 않아요. 뒤에가 실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최적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short circuit rul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애는 아예 실행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뭘 더한다든지 무슨 다른 연산을 해놓으면 안 돼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그걸 short circuit ru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하기나 뭐 이런 거 해놔봐야 실행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은. 관계연산자라 이 논리연산자가 이제 쓰여서 굉장히 많은 로직을 갖게 되고 논리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이제 90에서 95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A가 나오거든요. 자, 그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성적이 스코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90부터 94.999까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스코어에 90 뭐 1이 들어갔다, 91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참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이 논리가 안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논리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관계연산자들이 쭉 있으면 관계연산자들이 두 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관계연산자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먼저 봅시다. 내가 93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참이죠. 참이니까 1이 나올 거예요. 이쪽이 1. 자, 95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참이죠. 자, 그래서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을 넣었다고 합시다. 80을 넣었으면 여기 지금 여기 참이에요. 거짓이니까 이쪽 결과 이쪽 결과가 0이 나오죠. 자, 0이랑 또 95랑 비교하니까 어때요? 또 참이 됐죠. 무조건 참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90에서 94.999까지만 참이 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스코어가 90보다 크고 and 94.999보다는 9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지.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논리를 따질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이렇게 합해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틀린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더 밤새게 프로그래머들을 밤새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관계연산랑 논리연산자를 좀 보면 스코어가 지금 92예요. 이게 지금 참이죠. 그 다음에 얘도 참이고 1 참일 때는 1이 나오고 1인다고 했어요. end니까 두 개 1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쭉 있으면 우선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하면 1이 나오죠. 참이니까. 그래서 역시 또 참이 나와서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참이죠. 그러니까 1이 되고요. 얘는 거짓이라서 0이 나와요. 그래서 AND 취하면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참이니까 1이 나오고 역시 참이라서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요렇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잠깐 볼까요? 스코어 지금 90입니다. 스코어가 92 여기 들어가면 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참이죠. 그래서 결과가 A1이라고 나올 거예요. 참이, 그러니까 이 품은 요 조건이 참이면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자, 이번에는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92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해서 얘도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뭐,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번에 스코어를 97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참이고 해서 A1이, 여기 지금, 참이고요. 얘는 지금 거짓이죠. 97이, 여기 들어가면 거짓이, 이 부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로직에서는 97이 A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97이 들어가면 처음에 여기 지금 참이니까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5 이렇게 되니까 여기 참이에요. 그래서 A2가 나오네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97일 때는 그때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인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이의 값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라고 해서 AND를 취해줘야지 이렇게 쭉 나란히 수학에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범위를 체크하고 이럴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연산자랑 논리연산자를 한꺼번에 써줘야지 돼요. 자, 윤년 판단하는 조건을 보면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물론 스캔F 때문에 오류 나면 알죠? 샵 디파인 하는 거.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자, 윤년을 판단한 조건은 이거예요. 뭐 어디에서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을 366일 하루를 더 사는 거죠. 해를 윤년이라고 하고요. 연도를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해가 윤년이래요. 자, 연도가 2여라고 하면 4로 나눴을 때 퍼센트 연산자죠. 떨어지는 해 이퀄 0이죠. 나머지가 없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100으로 나눠 떨어진 해는 윤년이 아니고 평년이래요. 그래서 자, 요거 1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해는 0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엔드 조건으로 묶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5화로 해서 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 해는 유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의 조건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배운 논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유년 구하는 거 굉장히 많죠. 왜냐면 1년 우리가 만난 날이 며칠이냐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유년이면 366일이거든요. 365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유년일 땐 하루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눈에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가로하고 또 이렇게 가로하고 5하로에서 또 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이 괄호들은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선순위들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보기 좋게 하려면 뭐 이렇게 괄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유년 판단하는 로직이 나왔고요. 그걸 이제 if 문안에 이렇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if 문안에 쭉 넣어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연도를 입력하면 그게 평년인지 윤년인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윤년이고 아니면 평년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런 if문 같은 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조건, 논리를 따질 때 들어가는 게 오늘 배우는 이런 퍼센트 연산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 그 다음에 or 연산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를 따지고 로직을 할 때는 이 연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보면 이제 얘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갖고, 오화는 여기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이 먼저 됩니다. 어차피 먼저 되기 때문에 이 괄호가 필요 없는 건데, 보기 좋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나 이런 연산자들은 여기 우선순위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퀄은 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나 and는 여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들을 쭉 나열하는 게 이제 과제에 있어요. 과제.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쭉 이제 랭킹을 매겨보기 바랍니다.